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님 10명 중에 7명이 수학을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수학을 어려운 과목으로 꼽은 적은 있지만 중요한 과목으로 꼽은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수다학 MC로서 자부심도 느껴지고 굉장히 어깨가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관련된 직업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저희가 직업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요새 시대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러지잖아요. 이때는 또 융합교육 시대라고 불러지기 때문에 딱 봐도 시대상을 봐도 이게 공식만 외워도 되는 것은 아니구나. 단순히 수학 공식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수학적으로 어떤 사고하는 힘을 길러서 그래서 이런 수학적 사고력이 미래 인재가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이다, 요소다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르려면 뭐 어떤 원리나 개념을 뭐 이해하는 학습을 해야 된다는 이런 모범적인 답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사실 학교인데 그런 학교 교육을 좀 더 중요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다학에서도 늘 항상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더니 어떤 어머님들은요, 이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학원이 어디냐고 막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교육을 하면 정말 수학적 사고력이 길러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선생님, 이거는 안 될 말이죠. 그렇죠.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것이 억지로 기르려고 한다고 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주입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내고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윷놀이 같은 경우 집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윷놀이 할 때도 이 말을 업고 갈지 네. 아니면 그냥 나갈지 그렇죠. 새로운 말이 나갈지 아니면 앞선 말을 따라 잡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네. 유술 많이 나오게 하는 기술만 계속 연구했거든요. 그래요. 손기술 말고 네, 손기술 말고 머리 기술을 기르야죠. 그렇네요. 네, 이렇게 윷놀이 같은 경우도 뭐 원래 있는 놀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주도적으로 새로운 놀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퀴즈를 만들어서 함께 네. 풀어보는 거예요. 네. 이런 활동들을 좀 찾아서 하시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길게 보면 내 아이의 미래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목인 수학. 단순한 공식 암기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도 날로날로 커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체험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을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평소에 어머님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머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솔직히 크게 학습 내용이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배울 거는 배우고 그거를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빚어준다는 생각으로 거의 선행학습은 안 하고 그냥 예체능이나 즐기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학습적으로 이제 뭔가 대비를 좀 안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주변을 보면 선행학습을 꽤 하더라고요. 근데 뭐 듣기로는 1학년 2학기부터는 수학도 꽤 어려워진다고. 저는 뭐 학교에서 가르쳐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조금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 자꾸 들리니까 이게 맞게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좀 고민이에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하면 제일 속편할 때 무슨 고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저학년 아이를 두신 어머님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뭐 손을 놓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속편하게 입기만은 좀 어려운 그런 시기인 건 확실한데요. 나래 어머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릇을 빚어주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아이가 즐기는 것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얘기는 매우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좀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어떤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하신다는 생각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어머님이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 아주 칭찬을 마구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좀 그릇된 생각인 것 같은데.
표현을 많이 해줘야죠. 그릇된 얘기는 좀 하지 예,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학년 때는 사실 학습 어떤 흥미를 유지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수학 또한 그렇게 지도하고 계시는지 좀 살펴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수학 동아읽기나 수학 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넓게 보면 놀이 수학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흥미를 유지시켜주고 뭐 학습 습관을 잡아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학을 이제 활동 위주로 계속해서 재미있게 학습을 하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만 공부하면 또 어머님들 이런 걱정하실 거예요. 학교 교과 과정은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을까? 그렇죠. 네, 그런 걱정이 드신다면은 돌아와서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교과서 위주로 복습을 살짝 하고 또 다음날 배울 내용은 엄마와 함께 이렇게 살짝 예습을 하는 정도로만 공부를 해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1학년은 학습 부담을 느낄 필요는 절대로 없는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즐겁게 공부를 한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머님께서 선행학습에 대한 걱정도 살짝은 하셨는데 아직은 이런저런 사교육에 대한 걱정은 좀 내려두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그 문제는요, 주변에 다른 엄마들이에요. 이 엄마들이, 우리는 뭐 어디 학원을 보내요? 무슨 학습지를 해요? 그런데 본인만 하면 되는데, 하고 있어? 뭐 했어? 뭐 무슨 뭐 이렇게 왜 안 해? 승부는 무슨 시험 봤어? 아이, 신경 좀 써. 그렇게 놀아서 되겠어?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갑자기 스물스물 이제 불안이 머리를 이제 세우게 되거든요. 선생님, 이런데 좀 안 흔들릴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 힘들죠. 저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네. 전문가인 저조차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네. 생각 드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아이마다 개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옆집 아이하고 우리 아이가 개성도 다르고 장단점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괜히 옆집 아이 흉내내다 보면 우리 아이가 오히려 더 힘들어할 수도 있고 아이한테 맞지 않는 학습 그 솔루션을 주다 보면 아이가 오히려 공부에 거부 반응을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주관을 가지시고 진짜 내 아이한테 맞는 그런 학습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훨씬 필요하죠. 그래요. 이 1학년이라는 시기가요, 무리한 학습을 하고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내 아이한테 적용하는 것보다는 내 아이가 과연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 이 아이에게 정말 맞는 학습법은 어떤 방법인지를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어머님이 과연 나래라는 그릇을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래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남양주의 한 아파트.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저희 수당에서 나왔는데요. 네. 지금 혹시 안에 나래 있나요? 나래 지금 밖에서 인라인 타고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 저희가 밖에 나가면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밖에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집에 없다는 엄마의 말에 나래를 찾아 나선 제작진. 바로 그때 예사롭지 않은 발놀림으로 인라인을 타고 있는 아이 발견. 혹시 저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 혹시 나래니? 네, 맞아요. 인라인을 또 좋아하나 봐요. 그래도 건강하네요. 저렇게 뛰어노는 아이들 보면 저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인라인을 정말 즐겁게 타는 것 같은데 나래야, 인라인이 그렇게 좋아? 재미있고 배우고 싶고 인라인 선수 되고 싶어요. 아유, 세상에. 표정이 딱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인라인 같은 활동도 아이가 즐겁게 한다면 충분히 에너지도 기를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인라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나래. 재밌었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소파로 향하는데요. 동생은 써서 보고. 아니 근데 제대로 회장님 포스 아니에요? 자기 전용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나래야, 피아노 숙제 다 했어? 오늘 피아노 가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좀 와서 피아노 숙제 할까? 피아노 숙제 하고 피아노 가자. 피아노 숙제? 응? 엄마 금방 말씀하셨는데 다시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엄마 방금 얘기했는데 또 확인하고 싶은가 봐. 두 번씩. 네. 피아노 숙제를 해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피아노 연습을 시작하는데요. 역시 피아니스트가 될 생각은 없나 봐요. 인라인 선수만 또 확실하게 집중해서 하는 것 같아요. 됐다. 숙제를 마친 나래가 다음으로 하는 건 피아노 숙제 다 했어. 피아노 숙제 다 했어? 아유, 잘했어. 근데 어머님이 진짜 자상한 엄마신 것 같아요. 그죠? 아유 잘했어. 막 뿔이 떨어지네 아주. 이제 뭐해? 이제 피아노 가야지. 피아노 가방하고 책하고 챙겨서 피아노 갈까?
가서 가방 챙겨. 모든 걸 엄마한테 다 이렇게 또 확인하고 그러게요. 또 물어보고 계속 그러네요.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래. 집에 오자마자 엄마에게 하는 말은? 아니 누워서. 이제 피아노. 아이고. 또 물어봐. 어머니 약간 지치셨어요. 와. 이제 이렇게 한숨 쉬었어요. 야, 그 옛날 프로그램 생각났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엄마한테 좀 많이 의존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지금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물어볼 수는 있지만 자꾸 엄마에게 의존하는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 스스로 하는 힘이 좀 줄어드니까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네요. 엄마에게 끊임없이 다음 할 일을 물어보는 나래. 아무리 초등학교 1학년이라곤 하지만 너무 자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나래의 이런 생활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애가 특별히 신경 안 쓰고 그냥 제가 데려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무슨 요일에 몇 시에 정확히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좀 헷갈려서 항상 저한테 이제 뭐 하냐고 자주 물어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아직 그런 습관을 좀 못 잡아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그렇죠, 거의 그렇죠. 매니저 활용하듯이 네, 맞아요, 엄마 나 다음 뭐야 스케줄 나 무슨 녹화 가면 돼? 이제 이거 물어보는 거죠. 거의 뭐 우리가 꿈꾸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과 매니저 관계가 되셨어요. 보통 저학년 애들은 엄마한테 뭘 엄마가 뭘 하라고 얘기하기가 무서워가지고 안 물어보잖아요. 나 그냥 뭐 편하게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엄마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는데. 나를 뭔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엄마한테 자꾸 물어보는 것 같은데 요거를 살짝만 바꿔서 계획표를 잘 사용하도록 하면 나래가 스스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바꿔줘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방과 후에 그날 할 일 정도는 알고 움직이면 훨씬 자기주도성을 좀 길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같이 시간표를 만들어 보는 네.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방법이네요. 같습니다. 매일 가는 학원도 활동도 다른 나래. 어느 날은 오케스트라, 또 다른 날은 피아노에 발레까지. 거의 뭐 걸그룹 스케줄이라 비슷하네요. 우리 아가씨 굉장히 바쁘네요. 다소 많은 건 확실한데 아직 학년이 저학년이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을 그렇죠.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이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고 어머니께서 볼 때 좀 이 부분은 좀 힘들어한다 싶은 부분은 차츰 제거해 주시면 네. 자기 시간 활용은 훨씬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양한 것을 경험해 보기에는 또 좋은 그렇죠. 바뀌긴 네, 하니까요. 네. 꼭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하지만 나머지는 좀 스스로의 의지가 생길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강압적이지 않게 그렇게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사실 뭐 아이가 강압적으로 하는 거에 막 이끌려가는 것보다는 어머님 생각처럼 본인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나래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네. 나래 얘기도 들어봐야죠. 네. 예. 계획표 있으면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야, 역시 이리 씨 얘기가 맞았어요. 어머님은 좀 자유롭게 두고 싶다고 했는데 아이는 계획표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아이한테 좀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엄마는 이제 계획표를 짜면 나래가 강압적으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반대로 나래는 오히려 계획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그러니까요. 때는 이제 나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아이 스타일에 따라서 계획표가 이제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데 나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께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엄마 뭐 해야 돼? 난 뭐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은 계획이 좀 있으면 스스로 찾아서 할 가능성이 더 높은 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수동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계획표로만 바꿔서 찾아보기만 해도 능동적으로 변화가 될 수 그렇죠. 있어요. 네. 하나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획표를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부 계획이 아니라 그냥 시간 관리 계획인 거죠. 인라인 타기라든지 네, 그렇죠. 인형놀이 하기 뭐 이런 것들도 넣어보고 그 시간대로 자신이 움직이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도적인 면을 좀 키워주시는 방법으로 계획표를 같이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획표를 짜고 냉장고에 그걸 이렇게 예쁘게 붙여놓는 붙여놓고. 거죠. 그리고 지킬 때마다 가서 스티커를 붙이게 해주면 나래 스스로도 내가 보고 찾아서 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였고 스티커까지 붙일 수 네. 있으니까 훨씬 더 좀 뿌듯함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에 잠깐 보셨어요? 어머님이 나래가 엄마 이제 뭐해? 3번째 물어봤을 때 어머님이 어머님도 이미 너무 힘드셔가지고 한숨이 나오셨거든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 이제 그러니까 어머님도 좀 지치시기 전에 이렇게 계획표를 짜는 것을 만들어 본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강압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은 당연히 맞죠. 예, 그런데 엄마에게 의지하는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표를 짜주고 그걸 이제 나래가 지켜보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가 또 중요할 텐데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방과후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머님의 어떤 생각,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지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뭐 학습 부담을 많이 하지 않으시면서 어떤 재능을 키워주시는 방법 저도 찬성하고요. 네.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갔다 온 뒤에 어떤 자유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회계적일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계획표를 짜서 아이에게 지도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매일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1시간씩 어떤 시간을 좀 나누어서 표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가안으로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번 네. 보시면요. 와, 이거 진짜 그러니까 알아보기가 편하네요. 뭐 TV 편성표처럼 그냥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뭘 해야 될지 알 것 같아.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일별로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리고 숙제라든지 뭐 수학 문제 풀이는 어떤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 없이 합쳐서 1시간 정도 그 6시에서 7시 분배를 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계획표를 엄마가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래야 이 다음에는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나래가 오히려. 쪼로로 가서 계획표를 보고 확인하고 아 이거 해야 돼 좋은 이렇게 방법이네요. 반대로 이렇게 대답하고 물어보고 하면서 학습 습관을 잡아나가면 학습 습관 금방 잡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래와 함께 계획표도 같이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래야 이제 뭘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직접 보다 보면 지금처럼 수동적인 모습은 금방 또 사라지고 본인이 정말 우리가 항상 늘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하고도 쭉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보고요. 학습 습관을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네, 나래가 지금 자기조절 능력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학습 습관이나 뭐 능력, 학습 기술 부분도 평균보다는 다소 높게 진짜요? 나온 편이에요. 아니 근데 자기 조절 능력이 생각보다 되게 높은데요. 네, 그러게요. 그렇죠. 나중에 쓰려고 아껴 쓰려고 아직 안 쓰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조절 능력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께서 잘 지도해 주신 게 그대로 나타나는데 정서나 네. 학습 동기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옵니다. 정서가 92점이면 거의 스님이나 신부님 정도의 그 정도 경지 아닌가요? 어머니께서 아주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신경 써주신 거죠. 네, 그런데 영상에서도 느꼈듯이 자율성이 비교적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아마 이 부분도 잘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넘어가서 학습 습관 능력을 한번 보시면 시간 관리 부분이 지금 다소 낮게 나왔는데 역시나. 그렇죠. 네. 이 부분 역시 계획표를 활용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극복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독서 능력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함께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해주면서 극복해주면 아직은 저학년이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습 기술 부분을 보면 지금 다른 능력에 비해서 수업 집중 능력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응용하는 능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수업 집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매우 건데 중요하죠. 네, 지금 나래가 그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논리 수학 지능이 원래 높은 학생이기 때문에 네. 수학을 못할 거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학습 이 검사 결과가 잘 나왔는데요. 네. 아마 어머니께서 그 그릇을 빚어준다라는 그런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등학교 1학년, 그렇죠. 저학년 나래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뭐 계획표를 짜서 또 시간 관리하는 능력만 높여준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네. 기대되는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얘기만 딱 들어봐도 나래는 이제 뭐 그 계획표가 필요한 아이였어요, 그죠? 계획표를 같이 짜준다면 네. 얼마든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주고 싶어요, 나래한테. 아, 그래요? 계획표를 붙여 나래 방에
확실한 수다하게 도장을 찍어. 야, 괜찮잖아요. 오, 좋네요. 그럼 만들어서 좀 보내주실래요? 보내줄까요?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좀 심플한 그런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 나래는 계획표를 짜서 어머니와 함께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본다면 분명히 학습 습관이 잘 잡힐 수 있는 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나래가 방과 후에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함께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어머님이 평소에 어떻게 학습 동기로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지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함께 공부할 준비를 시작하는 나래. 주사, 너 숙제 어디 해야 되지? 여기 해야 되네. 여기까지 다. 야, 근데 우리 추억의 계산 도구 네. 두 판이 나왔습니다. 이 주산이 연산의 어떤 결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도움이 되죠? 있거든요. 예. 근데 학교에서는 주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어떤 다른 식의 연산 학습도 좀 필요할 겁니다. 주산만 하고 있진 않겠죠? 예. 근데 저렇게 막 책도 직접 펴주시고 주산도 꺼내주시고 네. 근데 어머님이 다 주도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나 근데 끝나고 얘기해줄게. 재밌게 해. 이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거 하고는 뭐 해야 되는지도 또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역시 이게 좀 분명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이긴 하네요. 탑스타라니까요. 이거 끝나고 다음 스테이지는 뭐야? 이미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우린 안 해봐가지고. 안 가봐서 모르는데 A급 스타와 그다음에 매니저의 관계 같은 아니 느낌이에요. 공부에도 거의 이렇게 시중을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사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자세며 표정까지 한 문제 한 문제에 집중해서 잘 풀어나가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때 주판을 튕기던 손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나래. 뭘 하려는 걸까요? 갑자기 저 침대로 저렇게 원래 기어 그래요. 올라가서 갑작스러워요. 저기 인형들도 당황하고 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왜 그러지? 어머니께서 이 부분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갑자기 침대에 누워 인형을 갖고 놀기 시작하는데요. 설마 공부를 안 하려나 걱정하는 순간 다시 책상 앞으로 가 자리에 앉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려나 했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문제집을 들고 그대로 방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갑자기 거실로 나와서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공부 잘 안 될 텐데. 결국 거실로 나와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위치 안 좋아요, 위치. TV도 쳐다보게 야, 되고. TV 보면서 공부하는 모습이 저 고등학교 때 모습입니다. TV 보기에 이어서 의자를 끌며 놀기까지 집중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저거 뭔가요? 로봇 청소기인가요? 뭐예요, 저거 갑자기? 아니 근데 어머니 왜 안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 공부 시작하자마자 5분 정도는 좀 함께 해주시는 게 좀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학습 습관이 지금 아직 완전하게 잡히는 나이가 아니니까 옆에서 좀 시작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좀 이렇게 공부하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회장님 의자가 다기능이네요. 굉장히 다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는 공부를 포기한 건지 자유롭게 놀며 딴짓을 하는 나래. 하지만 엄마는 그런 나래의 모습을 보지 못한 걸까요? 별다른 제재 없이 집안일에 바쁜 모습인데요. 먹자. 혹시 제지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지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네. 근데 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학습 습관을 좀 잡아주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자연스럽게 될 때를 좀 이제 기다리는 편이라서 그런 고민은 하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자유롭게 놔두고 있는 편이에요 아직은. 네. 아니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네, 아니 자유롭게 두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두다 보면 이제 집중력 저하가 습관이 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맞아요. 학년이 올라갔을 때는 집중해서 딱 공부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그 습관이 그대로 나올까 봐 나중에 좀 걱정이 됩니다. 다 했다. 아유. 계속 주판 가지고만 문제를 푸네요. 간신히 주산학습을 끝낸 나래. 하지만 학습량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설마 공부가 이걸로 끝난 걸까요? 저 어머니 나래 문제 푸는 걸 봤더니 네. 주산 문제 말고는 딴 거 안 풀던데 네. 혹시 저게 수학 공부 끝인가요? 네, 저게
보통은 저렇게 하고 이제 사고력 수학을 원래는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잘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풀어볼까 싶은데 나래 한번 가서 풀어볼까 우리? 엄마가 사고력 수학 들을까 봐 문제지? 막 숟가락 젓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고력 수학은 안 할 거야 이런 것 같아요. 수학 삼촌 너무 미운 거죠 지금. 네. 왜 갑자기 그런 거 물어봐가지고. 일단 1학년이기 때문에 학습량을 무리하게 잡을 필요는 네. 없지만 그래도 적정 수준의 예습 복습 정도는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걱정이 돼요. 1학년에서는 뭐 필사를 좀 익히는 방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필사한 어떤 지도 방법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산에 흥미를 보인다면 그건 그대로 하되 그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연습 방법도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하루에 한 장에서 2장 정도의 주산 문제집만 풀고 있다는 나래. 따로 다니는 수학학원도 주산이 전부라고 하는데요. 부족한 학습량에 엄마도 사고력 수학을 따로 공부시키려고 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산은 조금 때가 되면 애들이 머리가 좀 굵어지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고력 수학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워낙에 문제 유형도 다양하고 범위가 되게 넓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많이 접해볼수록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사고력은 좀 봐줘야지 하고 하려고 했어요. 굳이 또 돈 써가면서 사교육시키기는 조금 애매하고 또 그렇고 집에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막상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건 맞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날 때만 문제 푸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력 수학 그 활동들을 해주시면 좋은데 뭐 네. 보드 게임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논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찾아서 같이 접근해 보시면 이게 이제 물론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두면 안 되고 그쵸. 엄마가 옆에서 끼고 같이 이야기 나누듯이 사고력 문제를 접근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술형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오랜만이라서 잘 풀 수 있을까? 꾸준히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그치? 나 아프면 엄마 불러. 모르는 거 있으면 엄마 부르고. 알았어. 나 모르는 거 있으면 부를게. 엄마가 나간 후 사고력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요. 주산을 풀 때보다 좀 더 집중을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무언가 답답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고민하고 네, 있었던 거였어요. 그냥. 풀리지가 않아서. 자세 봐야지. 어우. 너무 고민.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결국 엄마 모르겠어. 모르겠어? 뭐 모르겠어?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응. 그래도 꽤 긴 시간을 고민을 직접 하는데요, 스스로. 해보고 네. 이제 결국은 엄마를 불렀어요. 칭찬해줄 만한 것 같아요. 이거? 주사위를 어느 방향에서? 아, 이 주사위 어디서 방향 보는 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럴 거를 상상을 해봐, 나래야. 요거는 위에서 보면 요 모양 나오는 거 이해돼? 그러면 이거는 없는 것 같아 이거. 그게 없는 것 같아. 왜 없는지 이해가 됐어? 요거는 알겠어? 이해됐어? 찾았네. 잘했어.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걸로 봤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이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사실 네. 이거는 주사위를 보고 상상을 해서 네. 공간 지각 능력을 이용하여서 어느 방향에서 봐야지 이런 모양이 나올까를 직접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쉽지 않다 보니까 방금 나래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어머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이럴 때에는 아이랑 직접 그 주사위를 만드시는 거는 그게 더 쉬워요. 낫죠. 네, 직접 종이를 자르고 그리고 나래가 직접 만들어 보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 주사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기보다는 네. 와 진짜 이렇게 되네, 1번 모양은 이렇게 생겼네를 알 수가 있으니까 재미도 있고 문제 푸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택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산을 풀 때와 달리 옆에서 끝까지 공부를 봐주는 엄마. 그래서 그런지 나래도 아까와는 달리 훨씬 집중도 잘하고 열심히 문제를 푸는 모습인데요. 게다가 문제를 푸는 속도도 혼자 풀 때보다 훨씬 빨라 보이죠? 이해됐지? 그래도 이 사고력 문제를 좀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나래가 직접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역시 옆에서 엄마가 딱 잡고 네. 해주시니까 훨씬 더 속도도 붙고요. 이렇게 어머님이 조금씩 곁에서 지도해 주신다면 이 집중력 향상 그리고 학습 습관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했네. 가자, 정리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지 20분이 됐을까 싶은 순간
문제풀이를 끝낸 엄마와 나래. 그런데 따로 채점이나 피드백이 없이 학습을 마무리하는데요. 문제를 풀었는데 채점을 안 하시고 그냥 나가시나 봐요. 네, 사실 이 피드백이 없으면 채점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수학 공부를 하다가 만 느낌? 네. 마무리가 안 된 굉장히, 거잖아요. 채점하고 틀린 부분을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꼭 이 같이 활동을 하시는 거 너무 보기 좋았고 이 다음에 같이 채점하고 틀린 부분도 함께 봐주셔야지 나래의 실력이 일취월장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에 가면 선생님이 또 이렇게 채점을 해주시니까 제가 따로 안 봐주게 되고 사고력 수학 문제집은 이제 풀면 제가 봐주는 게 맞는데 봐줘야 되는데 다 했어요 하고 나와버리면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뭐 밥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이 아직 안 돼서 못 해주고 있어요. 근데 해주는 게 맞죠. 제가 잘못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예. 이게 맨날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실 수 있겠네요. 또 어머님이 갑자기 또 내가 잘못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 막 지적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 힘내세요. 어머니 그 식사 준비하다 보면 네. 그것도 신경 쓰다가 그럼요. 놓치는 경우가 많나 봐요. 문제집을 살펴보니 엄마의 말처럼 따로 채점이나 피드백 표시는 전혀 없이 문제만 풀려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나래는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좀 더 하고 싶어요. 공부는 조금 더 잘하고 싶어요. 아이고 욕심이 있어요. 나래는 수학을 조금 더 하고 싶지만 현재는 주산이 학습의 전부인 상황인데요. 엄마는 이런 나래를 위해 학습을 더 시켜야 할지 아니면 엄마가 따로 옆에서 지도를 해줘야 하는 건지 나래의 학습 관리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엄마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줄 특급 솔루션 어디 없을까요? 수다학에서 알려주세요. 네, 엄마 생각처럼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다 보니까 이 공부하는 습관에서도 그리고 평소의 학습량에서도 뭔가 문제점은 분명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고쳐줘야 될 그런 필요성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저는 학습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그냥 계획 없이 학습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사고력 수학도 일정하게 이렇게 매일매일 푸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 그러니까요. 네. 말 그대로 사고력 수학이에요. 사고가 생길 때 푸는 거잖아요. 생각나면 푸는 거. 수학 사고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풀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또 연산도 지금 보면은 학교에서는 주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죠. 필산 공부는 없이 주산만 사용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학습량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이거잖아요. 깔짝거린다. 깔짝거리기만 하지 집중 있게 뭘 하질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나래가 이렇게 펜을 잡고 있는 시간은 있는데 학습량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속상할 것 같은데 물론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아직 과하게 할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네. 뭐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 학교 진도에 맞춰서 그 정도 양은 학습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사고력 수학도 이제 하루에 한두 문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꾸준히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매일 꾸준히 매일, 네. 한 10분 정도는 학교 수업에 대한 예습 복습, 한 10분 정도는 연산에 대한 이야기, 한 10분 정도는 사고력 문제 푸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절대 부담스럽지 않게 매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학습 습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머님께서 자유롭게 좀 보는 편이고 뭐 다양한 활동 위주로 중점적으로 그런 활동을 강조하시잖아요. 사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저도 지도하고 싶고요. 지도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학습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습관을 잡아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는 지금 어쨌든 수학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이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계획 없이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오히려 학습 어떤 관심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래가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어떤 학습거리 등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수학 놀이 시간에 어떤 계획표에 아예 뭐 보드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넣어주어서 놀이인 듯 뭐 공부인 듯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키워준다면 어머님이 그런 의도하신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환경 이런 엄마가 환경을 잘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이렇게 계획을 짜주시면 학습 공간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 꼭 찾으시길 바라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요. 일단 문제를 풀다가 엄마를 불렀어요. 그리고
딱히 무슨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력에 대해서 지금 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 실력이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현재 주산학습 하나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 네. 네, 앞서 그 검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논리 수학 지능도 높고 또 수업 집중력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놓친 문제들도 보면 충분히 풀 실력이 되는 것 같은데 실수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아마도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연습 부족에서 오는 그래요. 결과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주판 하나 가지고 이 정도 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문제 자체가 물론 네. 다소 좀 어려운 이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된 것도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저학년부터 서술형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어떤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풀이 과정을 적고 답을 적으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라도 부담감 갖지 말고 그런 문제를 좀 다소 접하다 보면 충분히 극복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야기처럼 19번, 20번 둘 다 서술형이었는데 풀이 과정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번은 좀 맞았지만 설명을 좀 쓰지 못했고요. 그리고 뭐 14번이라든지 15번, 17번은 단위를 쓰지 않아서 좀 감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문제 이해를 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중요한 단어라든지 중요한 문구 같은 게 동그라미 치는 습관도 좀 이렇게 해주면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0번하고 13번 같은 경우는 두 문제 다 거꾸로 답을 했어요.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단순하게 좀 헷갈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재미있는 학습으로 좀 흥미를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학습량을 약간은 조금은이라도 좀 늘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네. 저는 어머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왔기 때문에 어머님 생각을 너무 공감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가 컸잖아요. 지금 너무 후회해요, 어머니. 나중에 보니까 뭐 어느 정도의 학습량을 맞춰줘야 아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경험해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나래한테 좀 채워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얘기니까 감히 드릴 수 있는 얘기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나래한테 좀 잘 맞는 학습법을 좀 찾아봐 줘야 될 텐데 어떤 학습법 추천하세요? 네, 일단은 앞에 서술형을 좀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초등학교 1학년의 서술형 문제는 뭐 사고력, 수학의 영역에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근데 생소해서 좀 버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느낄 때는 당연한데 뭐 A 19번을 예로 들자면 A와 B의 무게를 비교한다. A가 당연히 무겁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아이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좀 이 부분은 직접 풀이를 어떻게 같이 해나가야 되는지를 지도해 주시면서 네.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A가 B 이렇게 A, B 무게를 비교한다면 A보다 B가 무거워. 그리고 옆에 보니까 B와 C는 비교하면 어떨까? 그걸 나래가 직접 대답을 하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적으면 될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한두 번 해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네. 것 같고요. 독서 능력은 앞으로 서술형이나 아니면 뭐 사고력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 동화 같은 쉬운 내용들의 이야기를 책을 읽도록 하시고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명을 해보도록 하시거나 아직 1학년이니까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줄거리 설명이 좀 어렵다면 네.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흥미를 갖는 다양한 다른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맞아요. 뭐 다른 영상이라든지. 그나마 엄마랑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이때뿐이에요. 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그거잖아요. 엄마 뭐 이렇게 네.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머님이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관심을 갖기 전에 미리미리 학습 습관을 잘 잡아주시는 게 진짜 그래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수학 익힘책 활용하는 것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습, 복습, 그리고 공부에 대한 것들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머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직 학년이 어리니까 익힘책을 그냥 풀게만 하지 마시고 뭐 만들기, 아까 네. 봤던 주사위 같은 건 직접 만들어 보든지 이런 소품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사고력 수학에 대한 또 이런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고민이 있거나 좀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은 걸으면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네. 우리 나래 같은 경우도 뭔가 그 한 문제 정도를 딱 어머니가 알려주고 야, 이거 어떻게 풀어주면 좋겠니? 하고 나서 인라인 타면서 생각해. 나한테 무슨 얘기가 나올까 했어요. 말씀하실 때 약간 예상은 했는데 그- 설마 아, 이럴 정말요? 거예요. 인라인 그래서 2시간 타면서 이거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생각이 나고 머리 회전이 또 잘 돼요. 난 위험할 것 같은데 너무 네,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는데 인라인 아, 타고 위험한가요? 다니면 걷는 위험한데. 것과 다르죠. 아, 다른가요? 걸어 다니면서 생각해. 예, 사실 엄마 말씀처럼 예, 남들이나 어떤 주변의 시선에 따라서 교육 방법을 바꾸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주관을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놀이 수학 이런 것들 어떤 실생활 교구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어떤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라보면 단면이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동그란 뭐 햄, 그리고 뭐 샌드위치를 만든다 치면 햄도 놓고 뭐 네모난 빵, 그런 것들 잘라보면서 동그랗다, 네모나다, 세모나다 이런 것들을 좀 개념을 익히고 도형 개념도 익히고 또 뭐 무게, 크기 이런 것들도 크다, 작다, 그렇죠. 무겁다, 네. 가볍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남고 맞아요. 예, 체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에 남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 맞는 활동이 어떤 게 있는지 교과서라든지 어떤 다른 교육적인 어떤 뭐 다큐라든지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셔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친구들과 보드게임 아니면 어머님과 또 보드게임 하는 거 좋은데 사실 주산보다 오히려 더 그게 더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연산하는 거에 네. 검색하시면 학년에 맞는 어떤 게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서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의미 있게 교육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그런 놀이는 누구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함께 하는 거니까 아이 입장에서도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 또 혼자 하는 새로운 취미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야 또. 인라인 말고 낚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낚시하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네. 사고력 수학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사고력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또 들려주시죠. 사실 엄마가 우리 나래의 어떤 학습이든 생활 습관이든 관여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딱 적기인 건 맞아요. 맞거든요. 네. 학년이 올라가면 어머니께서 그런 부분들을 관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내용도 어려워지고 아이도 주관이 강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머니께서 조금 더 그냥 지켜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시면 오히려 성장했을 때 대입까지 그냥 쭉 지켜만 봐도 옆에서 그냥 네. 관리자, 안내자, 동반자 이런 역할만 해도 나래가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학습 계획 부분 같이 짜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 혹은 어려운 부분들을 좀 조정해 주시는 그런 역할만 좀 해도 나래한테는 어머니가 아주 훌륭한 네. 멘토, 또 선생님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래는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있고 기본적인 실력도 있어서 약간의 도움 또는 자극만으로도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처럼만 이렇게 해주셔도 충분히 나래는 튼튼하고 훌륭한 그릇이 될 수 있거든요. 어머니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수학 공부에 있어서 학습 습관을 잡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나래 보면서 오늘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리 씨는? 일단 나 보면서 탑스타의 생활이 저런 거구나 하는 걸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나마 맞아요. 좀 느낄 수 있었고 이 계획표를 세우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네요. 이 계획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계획을 하나 세웠는데 네. 앞으로 10년 동안 수닥에 고정 출연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10년 동안요? 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네. 방송국에서만 실천해 주시면 돼요. 그래요. 습관을 잘 들여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네. 함께 노력해 봅시다. 그럼요.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얘기 나누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오이 자르고 식빵 잘라서 우리는 수학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요 학년이 얼마나 행복해요, 선생님. 그렇죠? 아이가 하는 수학을 나는 더 이상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 나이가 됐을 때는 정말 어머님 너무 슬퍼요. 내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적기라는 걸 아시고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표를 잘 짜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호기심을 잘 불러일으켜서 이 수학도 재밌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면 우리 나래의 수학 실력이 날로 쑥쑥 자라날 거라고 믿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요,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이잖아요. 이 학습 습관을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사실 뭐든지 습관을 만들어 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고,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어른들도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재미없고 힘든 거라면 아마 습관으로 이어지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요. 수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네, 흥미롭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수학 궁금증이나 또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